자, 이번에는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무엇이죠? 설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술하기, 말하기, 지시하기 등과 같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설명이란 설명하는 사람이 주로 기술적이거나 또는 규범적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인 설명하다 는 사람의 의도를 강조하는 의미와 또 설명하는 것을 성공하였다는 강조하는 의미, 이 두 가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설명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상대방을 이해시켰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서비스 고객 관계에 있어서 설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매 사원들이 고객에게 열심히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또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거고, 또 레스토랑의 서버가 고객들에게 맛있는 메뉴를 추천해 주는 것, 또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전자 카드키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은행 예금 담당 직원이 다양한 예금 상품을 소개하는 것, 또 고객 만족 부서 직원이 소비자들의 서비스 컴플레인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 콜센터 및 또는 텔레마케팅의 상품 정보 제공 및 문의사항 해결,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겠고, 잘 계획되고 적절히 상대방에게 제시될 때 설명은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일상 대화를 관찰해 보면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그 설명을 하려는 그 핵심을 잘 파악해서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설명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계획되고 적절히 상대방에게 제시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그런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의 주요 구성 요소로 첫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뭐죠? 설명에 있어서 계획 단계는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최대한으로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어떤 사실이나 또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고 구성하고 조직하고 배열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카트의 연구가 있는데요. 경험이 없는 선생과 경험 있는 선생의 차이는 사전에 얼마나 설명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획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그 계획 단계가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이게 문제의 파악입니다. 또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 이게 이제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문제 핵심 요소를 선정을 하는 것이죠. 일단 그 설명할 대상이 결정이 되면 그 설명 대상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선정한 후에 그 계획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핵심 요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청취자 수준에 맞는 설명을 구성하는 것인데, 일단 설명할 문제가 파악이 되고 문제 핵심 요소들이 선정된 후에 각 요소들의 상관관계가 결정이 되면 그 설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어떤 사실과 개념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고 구성하고 조직하고 배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의 주요 구성 요소로 두 번째는 제시입니다. 제시란 무엇이죠? 계획된 설명 내용을 실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설명을 상대방이 얼마나 적절히 잘 제시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명을 명료하고 조리 있게 제시하는데 주로 의존하는 수단은 언어적 설명, 또 설명의 보조 수단, 그 다음에 실현, 데몬스트레이션이죠. 이 세 가지의 제시 기법이 있습니다. 자, 언어적 설명은 설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다른 보조 수단이 없는 경우에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의 보조 수단은 설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수단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차트, 비디오, 프린트물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현은 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경우에 활용되는데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시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료성입니다. 명료성은 효과적인 제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방에게 명료한 제시가 되기 위해서 설명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활동을 통해서 설명자는 명료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 달기입니다. 제목 달기도 설명의 명료성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초점 맞추기입니다. 초점 맞추기도 설명의 명료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간결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실증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긴 설명을 끝까지 집중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언어의 능숙도입니다. 언어에 의존한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능숙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명 도중에 또는 같은 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참고 듣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예. 이게 언어적 미숙도죠. 언어적 미숙도. 예. 능숙한 언어적 설명이 상대방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쉬기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잠시 그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쉴 수가 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잠시 쉬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잠시라도 정리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능숙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도를 높여서 설명을 듣는 사람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설명 후에 잠시 쉬는 것도 상대방의 이해도 및 기억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적절한 언어의 사용입니다. 어떤 설명이라도 상대방의 지적 수용 능력에 알맞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동일 분야의 동료들과 대화를 할 때 아무리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들이 소통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호함의 제거입니다. 설명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단어나 표현이 사용이 되면 그 설명이 상대방을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한 이런 표현을 피해야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호한 단어나 구문의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뮤니케이션의 명확도가 더 떨어지고요. 특정한 용어를 얼마나 명확하게 사용하느냐는 것이 학생들의 지각이나 또는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강조입니다. 설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설명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강조를 함으로써 청취자의 주의를 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조에는 비언어적 강조와 언어적 강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언어적 강조는 말하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가락으로 지시하거나 목소리 크기 등과 같이 비언어적 단서를 이용해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언어적 강조는 효과적 설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강조란 말 그대로 중요한 정보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단서의 제공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억수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계속된 반복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설명의 보조 수단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설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다양한 설명의 보조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조수단의 그 종류에는 그림이나 차트, 프린트물, 지도, 같이 간단한 것에서부터 영화, 비디오, 실현, 현장 답사 같은 복잡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시청각 수단의 활용은 설명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설명의 보조수단은 언어적 설명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언어보다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피드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효과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설명한 것들이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설명의 그 효과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에는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비언어적 행동을 잘 관찰하면 설명의 효과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명했던 내용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상대방에게 간단히 요약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피드백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실현이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제로 실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상대방에게 제공이 되는 정보가 새로운 기술을 실행하는 방법과 같이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말로 100번, 1000번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에 실제로 실현을 하고 보여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그런 말이 바로 이 실현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하나인 질문과 또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바이.